혈당이 높으면 안 되는 진짜 이유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오늘 몇 가지 좀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알려드릴 물질은 포피란입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가 당뇨약인 아카보스인데요. 당뇨약의 43%의 효과를 포피란이 보여줬는데요. 포피란은 영양제가 아니라 우리가 반찬으로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의 일종입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에 이미 드셨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김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이것도 주의하셔야 할 것이 그냥 이런 김 많이 드시면 제대로 드시는 거 아니니까요. 제가 제대로 먹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징어 약사는 서론 이런 거 없이 바로 본론 들어가는 거 아시죠? 김은 당뇨 합병증을 막는 것뿐 아니라 직접적인 혈당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김의 항당뇨 효과에 대해 연구한 연구인데요. 국내 연구인데 결론만 알려드릴게요. 대조군에 비해 혈당 낮아졌죠. 뿐만 아닙니다. 당화혈색소 역시 대조군에 비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아니라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라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너무나도 다행히도 사람을 대상으로 김 친구 미역이 당뇨 환자의 혈당과 혈중 지질에 도움이 되는 것을 연구한 실험도 있습니다. 김이나 미역이나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이니 이왕 드시는 거 이 기회에 우리 당뇨인들이 제대로 알고 드시면서 그 효과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평균 연령 54세, 공복혈당 150 이상인 당뇨병 환자를 모집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하루에 48g의 해조류를 4주 동안 먹인 그룹과 먹지 않은 대조군 그룹을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당화혈색소는 두 그룹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는데요. 신기한 것이 대조군에서 공복혈당이 177에서 172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에 반해 미역과 김 같은 해조류를 먹인 그룹에서는 공복혈당이 181에서 151로 확연히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뇨 합병증을 유발하는 핵심 인자인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 역시 해조류를 섭취한 그룹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티가 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냥 집에 굴러다닌다고 무시했던 김, 미역 이런 음식들 알고 보니 당뇨 잡는 보약이었던 것이죠. 해조류가 이런 항당뇨 효과를 나타내는 원리는 수용성 식이섬유의 효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당뇨를 개선하는 연구는 무려 1981년부터 검증된 사실입니다. 이 실험은 해조류가 아니라 콩류를 6주 동안 섭취시켰는데요. 대조군에 비해 혈당이 월등히 낮아졌죠. 심지어 이 연구에는 인슐린을 맞는 당뇨 환자도 실험 대상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인슐린을 맞는 당뇨 환자의 경우에도 콩 속 식이섬유가 음식으로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느리게 만들기 때문에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여기까지 보시면 그럼 미역이나 김 같은 해조류를 먹으라는 거야? 아니면 콩을 먹으라는 거야? 헷갈리신다고요? 모두 정답입니다. 정답은 바로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식이섬유 섭취량이 너무 낮습니다. 권장 섭취량이 하루 25g 정도인데요. 실제로 한국인이 섭취하는 양은 남성은 9g, 여성은 6g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징어 약사가 먹으라는 것이 왜 이렇게 많냐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건 직접 제가 당뇨와 싸우면서 터득한 방식이라 저는 솔직히 뭐 하나만 먹으면서 지속적으로 당뇨와 싸우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콩류를 먹고 내일은 양배추를 먹고 모레는 미역, 김, 버섯, 콜리플라워, 계피 이런 거 돌려가면서 먹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당뇨 영양제의 경우도 제가 딱 정해드렸죠. 당뇨 유산균, 당뇨 물 이런 거 제가 드실 필요 없다고 알려드렸었습니다. 가장 기본인 비마바 그리고 보조로 코큐텐과 여주 하지만 하나만 고른다면 바나바라고 딱 정해드렸어요. 이건 앞으로도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건 당뇨와 싸우고 있는 제가 정한 것이라 여러분들 몸에 더 잘 맞는 것 베르베린이나 알파리포산 같은 게 있으면 드셔도 됩니다. 무엇이든 시도를 해보시되 가장 기본 식전에 양울식을 비롯하여 오늘 알려드린 김, 미역, 콩 같은 식이섬유를 드시고 본 식사에서도 식이섬유 반찬 많이 드시면서 동시에 탄수화물 섭취량 줄이시고 먹고 나서 움직여서 혈당을 쓰는 것 이걸 지키면서 다양한 영양제들을 시도하시라는 것이 그동안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바뀌지 않을 저의 신념이자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 하셨으면 하는 제 소망입니다. 당뇨인이 혈당이 높으면 안 되는 이유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사실 당뇨에 걸리기 시작하는 초반에는 피 속의 당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다 처음에 본인이 당뇨라는 거 모르셨잖아요. 그렇다면 피 속의 당이 높아도 티가 안 나는데 우리는 왜 혈당을 낮추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높은 혈당으로 인해 혈관이 손상당하기 쉽고 이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혈관 장애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실명이나 다리절단 같은 위험에 처하기 한참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당뇨로 인한 혈관 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목표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액션을 취할 수 있으니 잘 들어보세요.
딱 두 가지고 간단합니다. 작은 혈관에서 발생하는 미세 혈관 합병증과 큰 혈관에서 발생하는 대혈관 합병증입니다. 쉽죠? 이제 여러분들은 당뇨인이 만나게 될 최종 보스의 정체를 파악하셨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무찌르는 무기들을 알아보러 가시겠습니다. 서론 없죠?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일단 오늘 알려드렸던 김과 미역, 콩류 모두 직접적으로 혈당이 덜 높아지게 만들기 때문에 미세혈관 합병증이나 대혈관 합병증 모두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혈관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합병증은 혈관이 좁아지다 굳어지는 동맥경화가 있는데요. 이거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혈관 속에 찌꺼기가 쌓여 혈관이 좁아지면 그거 긁어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 이거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의 건강 IQ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게 제가 혈관을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가 혈액이 흐르는 곳이고요. 혈관은 가장 안쪽에 혈관 내막과 가운데에는 중막, 겉에 외막이 있는데요. 혈관이 좁아진다는 것이 내막에 찌꺼기가 쌓여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쌓이면 그냥 이거 판에서 꺼내면 됩니다. 판에서 녹이면 돼요. 문제는 이 찌꺼기가 쌓이는 것이 내막 표면이 아니라 내막과 중막 사이, 바로 이곳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겉에서 긁어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긁어냅니까? 맞죠? 이거 아셨어요? 역시 갑오징어분들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도대체 혈관의 내막과 외막 사이, 여기 사이로 어떻게 이 찌꺼기가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이 찌꺼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찌꺼기 여기로 못 들어가게 하면 대혈관 합병증 문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찌꺼기의 정체는 바로 콜레스테롤이고요. 그 중에서도 LDL 콜레스테롤인데 LDL 중에서도 입자 크기가 작은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혈중 지질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첫 번째고요. 얘네들이 혈관 내막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높은 혈당으로 인해 혈관벽이 손상을 입고 그 틈 사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혈당이 높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게 혈당 관리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미역이나 김 같은 식이섬유 섭취, 그리고 혈관이 손상당하지 않고 공격으로부터 잘 견뎌낼 수 있는 항산화 영양소를 평소에 잘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바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우리 몸에서 스스로 영양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된다는 가정하에 좀 더 잘 관리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영양제로 선택하신다면 대표적인 혈관 항산화제이자 나이를 먹을수록 부족하기 쉬운 코엔자임 Q10이 있었죠. 그리고 가성비 좋은 영양소로 비타민C가 있었습니다. 혈당이 높아 공격을 많이 당하더라도 혈관이 튼튼하면 합병증이 심해지는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요약해드리자면 혈당 관리가 곧 당뇨 합병증을 막는 1차 관리고, 그중 핵심은 식이섬유 섭취다. 그동안 제가 다양한 재료들을 알려드렸는데 오늘 알려드린 재료는 미역과 김 같은 해조류를 더 자주 섭취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이런 김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알려드렸죠. 왜냐면 대혈관 합병증에서 제가 LDL 콜레스테롤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 기름에 구워서 오랜 시간 유통되다가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 때문에 먹는다고 크게 몸을 망가뜨리진 않지만 저는 이런 마트에서 판매하는 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니 직접 집에서 구워서 드세요. 하루에 큰 걸로 3장 정도 드시면 되고요. 구우실 때 너무 열에 오래 노출시키지 마시고 가급적 기름칠하지 마시고 생으로 구워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들기름 발라서 굽기도 하시는데 들기름 발연점도 낮아서 변하기도 쉽고 오래 보관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김에 싸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 나도 모르게 식사 속도가 빨라지고 간장에 찍어서 먹다 보면 간을 맞추기 위해 밥 양이 늘어나기 쉬워집니다. 잡곡으로 드시면서 미리 드실 양만큼만 퍼서 천천히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해조류 속 요오드로 인해 갑상선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걱정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요오드 하루 섭취량이 15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김 큰 거 3장에는 약 45 마이크로그램의 요오드가 들어있습니다. 이 정도면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갑상선 약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당뇨합병증, 그 중에서도 대혈관 합병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요즘 제가 채널을 혼자 운영하다 보니 영상 업로드 시기가 뒤로 계속 밀리고 계획했던 것들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때우는 영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영상 만들느라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해져서 만나요.